LG 엔솔의 그런 배터리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될 텐데 AMPC 혜택이 4분기 준다고 일정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니 저거는 그냥 억까 아닌가 싶은 거죠. 김현수가 뭐 저렇게 떠들고 나자마자 LG 엔솔이 포드향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2건을 공시했습니다. 일단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벤츠향으로 50.5기가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포드는 SK온의 이제 주력 고객사인데 유럽의 경우는 LG 엔솔이 이제 공급한다는 것. 유럽 시장의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을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다만 파우치형인 건 뭐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자면 캐즘이 끝나가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어요. 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 미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상한 뭐 트럼프 되면 IRA 다 뭐 싹 다 폐지해서 뭐 K 배터리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언론들이 그 정권가에서 그렇게 떠들고 언론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뭐 검증 없는 과장 왜곡 보도를 거듭하면서 그 트럼프 리스크가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느끼던 건데요.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이 이제 그 코멘트를,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면 그걸 마치 계기 삼아 막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흐름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포착이 돼요.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이제 김현수 애널이 뭐 다시 숫자를 확인하는 시기 이러면서 의견을 내는데 그 뭐 실적은 증가했으나 다만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미국 생산 세액 공제는 이후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뭐 분기별로는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생산 캐파, 북미 생산 캐파 늘어나고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날 때 내년에 그러면 이게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이 줄겠습니까? 제가 볼 때 4분기도 GM이 그 아직도 20만 대 연간 판매 목표량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GM 나름의 계산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GM 에퀴녹스 같은 경우 그 출시 초기인데도 3분기에 초기 실적만 잡혔는데도 그 GM 에퀴녹스가 지금까지의 기존 전기차 모델보다 가장 더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4분기에 더 많이 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LG 엔솔의 그런 배터리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될 텐데 AMPC 혜택이 4분기 준다고? 내년 1분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미 시장은 이게 연초부터 12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판매량이 늘다가 다시 그 다음에 1월부터 좀 줄어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데 연간으로 보면 계속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죠.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뭐 내년 1분기는 모르겠습니다만 4분기는 AMPC 혜택이 줄 가능성이 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분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니 저거는 그냥 억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LNF 에코프로 BM 뭐 IR 행사 개최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높았던 캐파 가이던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리튬 가격은 최근 하향 안정화되며 양극재 기업들이 대규모 재개혁 평가 손실은 4분기 이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니 캐파 가이던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캐파 가이던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미 그 캐파 가이던스 낮아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이미 그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주가에 다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흠집낼 부분들만 지금 계속 부각시키는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메탈 가격 안정화는 긍정적이나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 현실화 및 소재 기업들의 투자 계획 하향 조정 국면에서 이번 실적 시전을 통해 실적 추진치 하향 조정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건 네 판단이고요. 설사 그렇다 한들 지금 오늘도 LG 엔솔의 포드향 전기차 공급 계약이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게 반도체 섹터의 그 주가 상승, 주가 사이클 흐름을 보면 분명히 실적이 선행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이게 배터리 산업도 지금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계속 캐즘이 끝나가는 그런 신호들이 지금 LG 엔솔에 잇따른 계약으로 이미 뚜렷해지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 보면서 저렇게 뭐 투자하라는 식으로 지금 코멘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섹터에 대한 보수적 접근 관점 유지한다. 니는 맨날 보수적 관점이냐?
언제 한번 긍정으로 변해볼래? 그래서 다만 전기차 시장 승장률 둔화 국면에서도 공급망 국산화, 중국 소재 대체 및 신규 제품 침투율 상승 논리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 유지한다. 전구체 및 첨가제 관련 기업. 전구체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뭐 전구체 관련해서 또 IRA 세제 혜택생에 가장 핵심적인 뭐 수혜 대상이 될 소섹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전구체 섹터는 저희가 탐방도 가보고 분석 다 해봤지만 지금 국면에서 주가 업사이드가 오히려 그냥 뭐 조정 잘 받은 뭐 2차전지 쪽에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주가 업사이드가 오히려 크지가 않아요. 미국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분리막도 마찬가지였죠. 뭐 미국 수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분리막이 사실 그 주가 업사이드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물론 전구체는 분리막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해보기로는 그렇게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꼭 추천하는 게 저런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현수가 저런 리포트를 내면 이게 이제 주가를 실제로 그리고 트레이딩 접근 지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결국은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죠. 저게 김현수의 저런 리포트를 시그널로 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뭐 속단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하루가 지나서 오늘 LG엔솔 포드양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잖아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 리포트에 LG엔솔의 벤츠 공급 뭐 관련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나요?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 소식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코멘트가 없잖아요. 최대한 그냥 까내리고 싶은 포인트들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김현수가 뭐 저렇게 떠들고 나자마자 LG엔솔이 포드향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2건을 공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26년부터 30년 말까지 5년 동안 34기가 공급 물량이고 27년부터 2032년 말까지 대략 75기가 공급 물량입니다. 자, 합쳐서 109기가 공급 물량 규모의 계약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벤츠향으로 50.5기가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큰 물량이고요.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포드향 공급 물량이기도 하고 포드는 SK온의 이제 주력 고객사인데 유럽의 경우는 LG엔솔이 이제 공급한다는 것. LG엔솔이 사실 올해 좀 실적이 나빴던 이유 그리고 국내 덩달아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 실적이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북미 시장이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됐던 측면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유럽 시장이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전기차 시장만 역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럽의 완성차 판매량 자체가 크게 준 거예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은 완성차 판매량 준 거에 비하면 덜 줄었어요. 사실은 유럽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역성장했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유럽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LG엔솔의 실적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 LG엔솔이 유럽 쪽으로는 추가 계약 공시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게 포드 자동차의 유럽 전기차 공급 물량을 요번에 이제 따낸 겁니다. 간만에 유럽 물량을 따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유럽 시장에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의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이 그 내년부터 CO2 배출 규제 때문에 한 단계 더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고요. 전체 완성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그 페널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당근과 채찍이 이제 양쪽으로 구사되면서 내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 흐름은 당연히
뭐 유럽에서도 계속 전기차가 더 성장하겠죠. 이 판매 기간을 보면 26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26년 10월 이후로 추가로 이제 유럽 시장 성장을 내다보고 포드 자동차가 LG 엔솔에 주문을 맡겼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 시장의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을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계약 내용은 이제 75기가와 34기가고 총 109기가와트시고요. 이게 매출 규모는 대략 한 13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이제 벤츠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 되게 좀 과소평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변동된 배터리 가격, 장기 공급 계약일 때 그 계약 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계약 규모는 대략 한 13조 원 내지 한 14조 원 그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추정을 할 때는 23년에 배터리 가격이 여전히 상당히 좋을 때, 그때 실제로 이제 판매됐던 가격, 그 당시에 계약 가격이 아니라 판매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뭐 1기가당 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배터리 가격을 기준으로 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최근에 진행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매출로 인식하는 거 말고, 향후 이게 이제 26년부터 그 이후 최대 이제 32년까지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이제 뭐 최근 1, 2년, 2, 3년 사이에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 배터리 가격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내다보고 한 2, 3년 후부터 해서 그 이후에 향후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그 공급 계약이잖아요. 6, 7년 정도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근 그 계약을 맺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그 기준으로 보면 1기가당 대략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배터리 셀 기준으로. 그리고 팩으로 가면 한 1기가당 1200억에서 1300억 이 정도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109기가가 대략 한 13조 원, 조금 많이 잡으면 한 14조 원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저게 이제 뭐 향후에 소재라든지 이런 것과 일정하게 연동되는 뭐 그런 아마 계약 방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정도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 기사에는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우 애널 코멘트를 보면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이 아니고 파우치형인 것까지는 같은데 고전한 미드니켈 파우치형인 것으로 그 주민우 애널은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우 애널이 이제 그렇게 추정한다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우 애널이 이제 LG 엔솔 쪽 뭐 IR 팀이든 이런 쪽하고 아마 직접 좀 소통을 한 다음에 귀띔을 듣고 아마 그 코멘트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다만 파우치형인 건 뭐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자면 파우치형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종목이, 예를 들면 이제 율촌화학이 GM3 공장, 얼티엄 셀즈 3 공장, 뭐 이게 이제 뭐 파우치형에서 아마 이제 다른 폼팩트로 각형으로 이렇게 뭐 바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바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엔솔로부터 이제 그 전에 맺었던 공급 계약 이게 이제 취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율촌화학 입장에서 보면 이쪽 그 파우치형으로 향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율촌화학의 파우치 공급이 늘어나면 그게 원재료로 쓰이는 알루미늄 박, 파우치용 알박을 공급하는 삼화알루미늄도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때 제가 뭐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은 추천의 의미가 아니고요. 밸류체인의 흐름상 이렇다라는 걸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고, 밸류체인상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은 뭐 르노향으로 LFP 공급, 그 다음에 테슬라향 46파이 생산에 이제 뭐 돌입하게 됐고, 또 최근에 벤츠향으로 50기가 넘는 배터리 물량, 그 46파이 원통형 물량 수주했고, 109기가 와트까지 포함해서 총 200기가가 넘는
수주 잔고를 쌓았고 이 규모가 수십조 원 규모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한 25조에서 최소 30조 정도 되는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캐즘이 끝나가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캐즘 끝내고 시장 주도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반을 보여주는 거다. LG엔솔이 선점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고성능 3원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꾸로 고전압 그리고 상용차형인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용차용으로 그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형, 또 468 원통형, 그리고 LFP 배터리까지 수주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봄에 인터 배터리 행사를 다녀와서 배터리 3사가 매우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향으로 전방위적인 배터리 스펙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캐즘 극복을 위한 노력인 것이고, 이게 그냥 단순한 개발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직접 대규모 계약으로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폴란드의 브로츠아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점 역시 호재다. 유럽에 이제 만연한 캐즘으로 인해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이제 40%대까지 떨어졌는데, LG 엔솔이 포드향으로 대규모 이제 수주를 함에 따라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유럽의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26년 이후에 또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유럽의 실적이 좀 시원찮았던 LG엔솔과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하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대규모 성과를 낸 것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 상용차는 당연히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평균 운행 거리가 깁니다. 계약 물량과 관련해서도 대략 이게 평균 배터리 탑재 물량이 100kWh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대당. 성용차 한 대당 60kW, 70kWh 정도이고, SUV로 넘어가면 80kWh까지 이렇게 넘어서는데, 밴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100kWh가 넘어갑니다. 130, 140 이렇게 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다. 그리고 오늘 이제 포드 공급 계약 물량이 둘 다 이제 포드 상용 밴 모델인데, 유럽은 또 상용차 밴 시장이 되게 큽니다.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그래서 LG엔솔 관계자는 전기 상용차 시장은 수익성이 높으나 성용차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해 업계에서도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번 계약은 LG엔솔의 제품이 고객의 높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이제 조금 찾아보면요. 아까 셀 기준으로 이제 13조 원이라고 그러고, 모듈까지 이제 적용하면 조금 가격이 더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공급 계약은 원래 이제 튀르키예에서 포드와 이제 배터리 합작 법인을 이제 세우려고 했었는데, LG엔솔이 이게 이제 취소가 됐었죠. 그때 이제 캐즘 구간 때문에 생산 캐파 축소 계획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처럼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누르는데 계기가 됐던 그런 뉴스였는데, 이때 이제 합작 법인은 취소가 됐으나 그때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플러스 신규 추가 수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유럽 공급 물량을 튀르키예가 아닌 폴란드에서 추가로 이제 공급하기로 한 거죠. 역시나 그때 축소 또는 취소됐던 것이 다 그냥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결국은 오늘자 공시로 다시 이제 반영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트랜짓에 이제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고, 포드의 대표 상용차 모델인 트랜짓은 2018년부터 2023년 연속 6년 연속 글로벌 경상용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아주 베스트셀링 모델이라는 거죠. 향후에도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 유럽 상용차 시장 상위 3개 모델 중 2개 모델이 포드 트랜짓 모델인 만큼 LG엔솔의 배터리가 탑재될 전동화 모델도 견조한 시장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의원의 오늘 이제 코멘트를 보면, 그래서 합산 수주 규모가 11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게 이제 환산하면 대략 한 14조 원 정도 규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4년 매출액 추정치의 약 10% 수준으로 보인다.
그 연매출로 따져본다면. 그 다음에 양극재는 고전한 미드니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우 에너 쪽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여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탑재 차량은 이 트렌지 모델 중에 이 트렌지 커스텀과 이 트렌지 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kWh를 기준으로 해서 70에서 한 130kWh까지 예, 아마 탑재가 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고전한 미드니켈이 적용된 핸드템이므로 예, 하이니켈 제품 비해서는 판가가 한 1-20%좀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노양 LFP 수주 이후 예, 포드양 미드니켈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하이니켈 이외의 다양한 품목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래에셋 코멘트인데 여기 보면 참고로 유럽의 이제 상용차 시장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럽 자동차 협회 기준 23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 1,517만 대 중에 상용차는 232만 대, 그 중에 이제 다시 밴 187만 대, 트럭 41만 대, 버스 4만 대 합쳐서 상용차 232만 대인데, 이 시장에서 포드 유럽 상용차 시장 점유율은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3년 기준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역산해 보면 연간 33만 대 수준의 이제 판매량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전기차 부문에 요번에 LG 엔솔이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LG 엔솔로서는 유럽향이다. 그 다음에 고전한 미드니켈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또 다른 배터리 스펙, 새로운 배터리 스펙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뭐 유럽에 대해서 하여튼 상용차 시장에,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카 모델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향후에 확보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수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